2025년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한 이후 한국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중국 소녀가 예언한 대로 남쪽의 깃발은 흔들렸고 지도는 찢어졌습니다. 소녀는 짐을 진 남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했고 그 인물이 바로 21번째 대통령과 정확히 겹쳤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당신은 이 예언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세계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산속의 안개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시간도 그곳에서는 속삭이듯 지나갔습니다. 그런 고요 속에서 한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게 침묵에 익숙한 아이였죠.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여겼고 그녀의 말은 늘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지도자가 올 거예요. 아주 오래된 약속을 지닌 채로요. 처음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란 대개 상상의 조각쯤으로 치부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녀의 말과 현실이 하나둘씩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군중 속에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나타나 무언가를 짊어진 듯한 어깨로 나라를 바라보았다고 했죠. 얼굴은 또렷했지만 이름은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보다 침묵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나타나는 순간 땅이 금이 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균열이 생기고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환영과 의심,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빛이 머뭇대고 그림자가 한 걸음 먼저 움직이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감각만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묘사한 장면은 마치 고대의 설화 같았습니다. 고요한 밤, 하늘이 열리고 그 속에서 희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망상이라 여겼지만 정작 그 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이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나타날 거예요. 그녀는 지도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장할 사람은 단지 통치자가 아니라 시험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는 순간 남쪽의 깃발이 움직일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물리적인 움직임이 아닌 마음을 흔드는 진동. 분열의 시작이자 새로운 방향의 신호였죠. 사람들은 왜 그 아이가 이런 환시를 보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배경도 교육도 없었던 그녀는 그저 보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되지 않는 것만큼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그녀의 말대로 한 남자가 국민 앞에 섰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말투로 연설을 시작했지만 그 뒤편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등장이 단순한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정된 의식의 재현 같았습니다. 2025년 한국은 또 한 번 지도자를 선택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선거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정해진 날짜, 투표소, 개표방송. 사람들은 익숙한 절차에 따라 움직였고 언론은 표정 없는 뉴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혀 다른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은 정치의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경계선 안에만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대 전체의 기류가 바뀌는 징조처럼 공기 중에 부유하며 인간의 의식 깊은 곳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감지했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거기에서 갈렸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자들과 느끼지 못한 자들 사이의 간극이 현실을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선거는 단순히 한 명의 승자와 수많은 패자를 가르는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의 선출은 누가 통치하는가보다는 무엇이 시작되는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말했던 것처럼 이 지도자는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시험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거울 속에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듯 복잡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으로 기록되었지만 숫자가 말하는 의미는 단순한 순번 이상이었습니다.
동양의 고대 수리학과 영적 상징에서 20일은 완성 직전의 긴장을 뜻합니다. 순환이 끝나기 직전, 새로운 방향을 선택할 마지막 문턱. 과거의 흐름이 극에 달하고 다음 선택이 미래의 구조를 결정짓는 순간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이 시기는 끝이 아니라 방향의 결단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투표로 결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결정은 이미 그 전에 내려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투표용지에 어떤 이름을 썼느냐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미 길은 나뉘고 있었던 것이지요. 누군가는 그 지도자의 눈빛에서 안정을 보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침묵에서 불안을 읽었습니다. 소녀는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말이 아니라 파장으로 퍼질 거예요.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반응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처럼 국민의 반응은 설명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그날 이후 이상한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 달라진 느낌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21번째였습니다. 국가의 기록에는 그저 하나의 순번으로 남았지만 예언을 기억하는 이들은 이 숫자에서 이상한 진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지 누가 몇 번째로 선출되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그 숫자에 무엇을 담았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동양의 수리학에서 숫자는 단순한 계산 단위를 넘어 하늘과 땅, 사람과 운명을 연결하는 문양의 조각으로 여겨집니다. 1은 시작이자 씨앗이고 2는 대비이자 갈등의 씨앗이며 10은 완성된 질서입니다. 그리고 21은 그 모든 순환을 지나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기 직전의 문턱에 해당합니다. 21은 3의 배수이며 3은 고대에서 천지인의 균형, 과거, 현재, 미래의 구조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또한 7의 3배이기도 하며 7은 신비와 완결의 상징입니다. 즉 21은 3번의 완결을 통해 도달한 위기의 지점 혹은 정화를 앞둔 시험대와도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21번째 대통령이 선출된 이 해는 단지 한 사람의 권력이 교체된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쌓여온 민심, 분열, 갈망, 침묵, 그리고 무엇보다 집단적 피로감과 영적 공허가 이 숫자 안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소녀가 언급한 표현 속에는 명확히 마지막 전의 마지막이라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끝에서 시작으로 향하는 문이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만 그가 만든 여정은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20일이라는 숫자와 완벽히 겹쳐졌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 자가 아니라 기존 질서가 허물어지는 길목을 지날 자. 그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시대가 스스로를 비추는 역할. 그리고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사자예요. 통치자가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것은 누군가가 오래전에 써놓은 문장의 일부일 뿐이에요. 예언이 말하는 숫자의 세계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의 시간을 기반으로 합니다. 한 번 지나간 숫자가 다음 차원에서 다시 돌아와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요. 20일은 그러한 숫자였습니다. 이전의 1부터 20이 만들어온 모든 궤적이 한 점에 응축되고 이제부터는 과거를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그 순환을 끊을 것인가를 시험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눈에 보이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붙은 숫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는 누구보다 뚜렷하게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인물이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은 듯한 기시감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자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짊어지고 이끌리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고 그 무게는 단지 국정을 짊어진 책임 이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눈동자에서 확신을 보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고독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저 지도자가 아니라 시대가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녀는 오래전 그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말솜씨, 그리고 쉽게 번지는 미소. 그는 많은 이들의 신뢰를 끌어내는 존재였지만 그녀는 그 미소가 그의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그가 짊어진 것이 너무 무거워 자신도 잊고 싶은 무언가처럼요. 사람들은 그의 언행에서 매끄러움을 느꼈고 언론은 그것을 정치적 능숙함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을 기억하는 이들은 거기에서 어딘가 불협한 리듬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조율, 너무 계산된 언어, 너무 단정한 균형. 마치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그를 조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과거는 이미 밝혀진 것이 많았고 기록도 넘쳐났지만 묘하게도 진짜 본질은 그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파장을 동시에 품은 존재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소녀의 말처럼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에요. 소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를 움직이는 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어떤 흐름이에요. 그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고 그래서 선택된 거예요. 그를 향한 국민의 감정은 양극으로 나뉘었습니다. 안정을 갈망한 이들은 그에게서 새로운 시대의 리더를 보았고 불안에 민감한 이들은 그에게서 감춰진 손을 느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확신을 주지 않으면서도 모두를 자신에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예언 속에서 말한 짐을 진 자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짐은 보이지 않았지만 무게는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권력의 부담인지 아니면 그보다 오래되고 깊은 영적 유산인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이미 어떤 흐름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되는 순간 남쪽에서 깃발이 흔들릴 것입니다. 소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언은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지만 그 작은 진동은 다시 사람들의 기억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연히 깃발은 바람에 흔들리는 물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흔들림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국가 내부에서 설명되지 않는 균열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치권의 미묘한 이탈, 갑작스럽게 등장한 가짜 뉴스와 해킹된 정보들, 누가 조종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움직임들이 물밑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대중은 불안해했고 언론은 조용히 긴장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디에도 결정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 말했던 흔들림이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감정과 판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집단적 떨림, 정치적인 언어로는 포착되지 않는 진동이었습니다. 한 가지 묘한 점은 그 지도자의 연설이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언변에 감탄했지만 연설이 끝난 뒤엔 정체 모를 피로감과 멍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의 말이 힘을 주기보다 어딘가를 흡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점차 사람들 사이에 무형의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조차 정치를 꺼리는 현상, 친구 사이의 묘한 불편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혼란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예언 속에서 깃발이 흔들릴 때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어느 한 곳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작고 파편적인 깨달음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뉴스 한 줄에서, 누군가는 친구의 한마디에서, 또 다른 이는 스스로의 직감에서 그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은 거대한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우리 안에 있었고 그저 깃발이 흔들리는 순간 그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그 장면을 수없이 반복해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조용히 나타나 아무 말 없이 아시아 대륙의 지도를 펼쳐놓고 그 한가운데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단호하게 그 지도를 두 쪽으로 찢어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겨진 어떤 실제처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들리지 않던 언어가 공명을 일으켰으며 바람 한 점 없는 공간을 차가운 기운이 가로질렀습니다. 그녀는 그 느낌을 파열이라 불렀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한 세계가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경계의 균열. 지도가 찢어진 곳은 바로 한반도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지만 경계선은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분단이 아닌 영적 구조의 재편.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찢어진 조각은 국가를 가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내부를 갈랐어요. 그 장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남자의 얼굴이 끝까지 빛으로 가려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오직 손끝으로 방향을 가리켰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이 가리킨 경계선 너머로는 빛과 어둠이 명확히 갈렸습니다. 왼쪽에는 햇살이 남아 있었고 오른쪽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가장 또렷하게 다가왔던 감정은 선택의 압박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어느 쪽에 서야 하는지를 고민했어요. 그건 강요가 아니라 회피할 수 없는 요청이었어요. 지도는 종이처럼 찢어졌지만 그 행위는 운명을 가르는 선언이었습니다. 한쪽은 명확함을 향한 길이었고 다른 한쪽은 망각 속으로 쓰러지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말했습니다. 두 길 모두 쉽지 않았어요. 한쪽은 눈부셔서 고통스러웠고 다른 쪽은 너무 부드러워서 잠들기 쉬웠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어느 스님은 눈을 감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수백 년 전 전해진 고승들의 예언이 현실로 들어서고 있다는 자각 때문이었습니다. 고대의 경전 속에서도 지도는 분리될 것이며 그 조각 위에서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말은 조용히 퍼졌고 그녀가 묘사한 그 찢어진 지도는 더 이상 한 나라의 운명만을 의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그 지도의 왼편에서 서성이고 있고 또 다른 이는 어둠이 짙게 드리운 오른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쪽에도 발을 디디지 못한 이들은 지금도 그 찢어진 경계선 위에 서서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걷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냥 거기 있었어요. 그는 발소리 없이 방 안에 있었고 누구도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 남자는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덮은 하얀 옷. 장식도 없었고 표정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얼굴조차 빛에 가려져 있었기에 눈동자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방 안의 온도를 바꾸었고 심장을 뛰게 했으며 모든 감각을 침묵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으로 거대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그 지도는 전 세계의 땅덩이를 담고 있었지만 그가 지목한 곳은 단 하나, 한국의 중심부였습니다. 그녀는 그 손끝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지도 위를 천천히 움직였고 그가 가리킨 경계는 이미 찢어진 지도의 자국과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방 안 어딘가에서 낯선 언어로 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의미는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일어설 때 반은 빛을 보고 나머지 반은 숨을 것이다. 그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이 굳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언의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선언으로 느꼈습니다. 어떤 것이 이미 결정되었고 누군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확신이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흰옷의 인물은 어떤 국가도 어떤 종교도 대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징이자 신호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천사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조상의 혼이라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여줬어요. 선택은 우리 몫이라는 듯이요.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소녀는 끝까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기다리지 않았고 설명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본 것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 마음속에서 예언이 아닌 울림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한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그저 한 아이가 본 상상 혹은 꾸며낸 환상일 거라고.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이 현실을 따라오고 있었고 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무언가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예언이 무언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외부를 조종하는 힘이 아니라 내부를 일깨우는 소리라고.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은 사람을 구속하지 않아요. 예언은 사람을 깨웁니다. 그녀의 이 말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잊기 쉬운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2025년 한국은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정치적인 구호와 싸움 너머에서 진짜 선택은 이제 표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성을 따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공포에 반응하고 있나요? 아니면 진실에 응답하고 있나요? 소녀는 흰옷의 인물이 사라진 뒤에도 그 손끝이 가리켰던 방향을 잊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 서 있는 선택의 자리였어요. 예언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반복되는 내면의 결정 속에 깃든 흐름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 침묵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견딜 것인가, 이 모든 작고 사소한 순간이 결국은 거대한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단지 한 명의 지도자를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가장 조용한 곳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녀의 눈은 그 말을 할 때 어느 때보다도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지금도 계속 울리고 있는 한 문장이 남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있나요? 오늘은 중국 소녀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세계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